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간만에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약세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42,000달러까지 반등하며 간만에 강세였습니다. 일단 오늘의 핵심 경제 이벤트는 PC 물가의 발표였죠. 그런데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연준의 2% 물가 목표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 물가는 시장 기대치보다도 0.1% 낮은 2.9%가 나왔습니다. 근원 PC 물가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는데요. 결국 이번 달에 연준의 목표 물가인 2%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2021년 3월 이후 무려 33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어제 미국의 4분기 GDP 1차 추정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3.3%로 나오면서 강한 경제에 대한 우려로 금리 전망치가 조금 상승하면서 3월 금리 인하설은 약간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되는 듯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상황이 단언컨대 최고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강한데 물가는 잘 내리고 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골디락스입니다. 물론 이번 한 달의 결과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낼 순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는 골디락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디락스와 연착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더 천천히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무너지면서 금리가 빨리 내리는 것보다 경기가 버텨주며 유동성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 시장에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올해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대세 상승장을 조성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향후로도 지속되면서 골디락스가 확실시 된다면 주식과 암호화폐 양쪽 모두에게 너무 좋은 시장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일단 주식은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겠죠? 거기에 유동성까지 풀립니다. 완전 대박이죠. 아직까지 유일하게 신고가 달성을 못하고 있는 나스닥도 결국 신고가를 달성하여 새로운 대세 상승장을 열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과는 다르게 연착륙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리며 수요 충격이 시작되는데 같은 시기에 공급 충격까지 곱해집니다. 완벽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죠.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경착륙이면 채권과 금이 해줄 것입니다. 연착륙이면 주식과 비트코인이 해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보셨다시피 주식이 좀 별로면 비트코인이 좋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좀 별로면 주식이 좋으면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연착륙되고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릅니다. 이게 바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만 올인하셨던 분들도 포트폴리오를 꼭 만드셔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 결국 10%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단기적 가격 흐름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데드캣 바운싱으로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전 저점이었던 155달러와 갭 지지선이 있는 145달러 정도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이 지점에서 한 번쯤은 지지를 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전망과 상관없이 2026년 이후에 테슬라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완전 양산, 소형차의 양산화 시작, FSD의 정식 배포, 휴머노이드의 비즈니스 모델 명확화 등등 수많은 호재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 중 일부는 더 늦은 시기에 구체적인 수익성을 가지고 오겠지만 주가는 항상 기대를 품고 먼저 달리는 것 아시죠? 따라서 생각보다 주가는 먼저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에서 반등해서 4만 2천 달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반등의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의 단기적 지지선이었던 3만 8천 달러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확인하며 반등한 기술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최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거의 매일같이 5억에서 6억 달러 수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그제 4억 달러 초반까지 줄어들었다가 어제는 최초로 3억 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명확하게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반면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매수 물량은 한때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죠. 이처럼 매도 물량은 줄고 매수 물량은 늘어나면서 가격이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더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매도된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아직 다른 ETF로 본격적으로 다 이동되지도 않았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미국의 워시 세일 규정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을 손실을 보며 매도한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다른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다른 현물 ETF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물 ETF 승인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3달간 거의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막판에 분명히 높은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했다면 다시 투자할 때는 수수료가 훨씬 낮은 다른 ETF들로 투자를 할 텐데 아직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물량도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정말 안 좋은 기사만 의도적으로 계속 내보내던 반 비트코인 진영의 JP 모건에서 GBTC 매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거죠. 이런 기관들이 기사를 내보낼 때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보통 가격을 내리며 자기들이 사고 싶을 땐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가격을 올리며 자기들이 팔고 싶을 땐 좋은 기사를 내보내죠. JP모건의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사고 팔지는 않으니까 자기들의 고객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겠죠. 참고로 JP모건은 블랙록 현물 ETF의 브로커입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는 연극에 가까운데 개미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바닥을 확실히 찾은 걸까요? 이제부터는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오를 때도 가끔 조정을 받듯 반대로 내릴 때도 가끔씩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내리는 경우도 아주 많죠. 이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반감기가 있는 해는 1분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2016년의 가격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2016년과 완전히 똑같이 될 필요도 없고 단기적 가격 흐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4월까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냥 기다렸다가 4월에 몰빵해서 사면 되지 않나? 그런데 4월까지 가격이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꼭 4월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죠. 바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빠르게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에도 바닥은 1월 말에 찍고 바로 연초 가격까지 복귀했죠. 이후로는 2달 정도 횡보 기간을 거쳤습니다. 1분기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지 꼭 그게 1분기 내내 계속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바닥을 잡아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막상 내렸을 때 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내리면 산다고 하죠. 하지만 막상 내리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사기 좋은 가격을 주는 시기부터 천천히 공부하면서 진입할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갖추기에 지금이 최고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이제 기회의 창은 급격하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이 이 기회가 최대로 열려있는 유일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최고가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맞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격이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회가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맞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10중 8구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어야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분기까지 별로일 거라 했으니까 4월에 사면 되겠네? 그냥 사면 되는데 공부가 무슨 필요? 장담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기회의 10%조차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회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알아보지조차 못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